안녕하세요, 모야입니다. 오늘 주제는 현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금. 현금하고 황금성이 있는 것하고의 차이가 뭔지, 왜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꼭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가 현금을 가지고 있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당장 슈퍼에 가서 사 먹고 이런 현금은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런 기본적인 현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좀 큰 돈 있죠. 100단위 이상의 돈은 웬만하면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우리가 부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지, 한국은행에 들어가 보시면 발행량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발행량이라는 게 금액이죠. 원화니까. 그 원화의 발행량이 매년 늘어요. 생각해보세요. 돈을 매년 더 초과해서 찍어낸다는 얘기는 소각하는 돈도 있죠. 한국은행 돈이 지폐가 들어가면 소각해서 없애는 부분도 있어요. 오래된 화폐나 반가지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소화한 거를 그대로 1대1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찍어낸다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한국에서 1,000억을 찍어냈다, 돈을. 근데 소각한 돈이 예서 1,000억이다. 지폐가 훼손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소각한 돈이 1,000억이다. 그러면 똑같죠? 그러면 시장에 유통되는 돈의 양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올해 1,000억을 찍어냈으면 내년에 1,100억을 찍어낸다는 거예요. 10% 더 찍어냈다는 얘기는 화폐의 가치가 10%가 떨어졌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000원에 뭘 사 먹었으면, 똑같은 걸 사 먹었으면 올해는 1,100원을 주고 사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노동은 어떠냐? 노동 우리가 작년에 100만원을 벌었으면 올해 110만원을 주느냐? 줘야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장에서의 우리 노동력에 대한 노동 수입은 꼭 그렇지만 않아요. 한 3%, 진짜 저임금은 5% 오를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3%? 좀 많이 오르는 경우는 3%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도 안 올라요. 제가 최종적으로 근무한 데에서 받은 게 2점 몇 프로인가? 3%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물가는 5%가 오르잖아요. 물가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식자재 이런 것도 물가지만, 그렇지 않은 물가, 특히 집도 물건이라고 보셔야 돼요. 재화, 우리가 주거 공간이니까 이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야, 내가 집에 살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는 소비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집도 사고 파는 물건이에요. 재화예요. 가격이 매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화인데 그걸 우리는 쉽게 그냥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집도 재화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상승하는 가격률이 있어요. 시장의 물가하고 거의 비슷한 연동으로 가요. 더 오르진 않지만. 하지만 집의 가격이 워낙 크잖아요. 억 단위 이러니까 1억에 1%면 큰 거예요. 2%도 큰 거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집도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현금을 100단위 이하는 가지고 있어도 100단위 이상은 제가 다른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이나 은 이런 걸로, 그러니까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고요. 또는 집으로 투자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대출을 좀 받으면 돼요. 대출 규제가 있어서 잘 되니 안 되니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1금융이 안 되면 2금융에 받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당장 한두 달 융통해서 쓰는 거,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그래서 1년 2년 이런 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당장 만약에 내가 돈 한 1,000만 원 써야 될 일 있어. 근데 그게 한 달이야. 한 달이면 꼭 반드시 그 돈이 들어오는 게 계획이 정확히 100%야. 그러면 그럴 때는 이금융에 잠깐 한 달 고금리이긴 하지만 빌려서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 하지만 그 1,000만 원을 갖다 얻은 집에 투자했을 때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걸 잠깐 쓰는 건 괜찮죠. 그런 거는. 하지만 그 잠깐 쓰는 이자보다 그 집이 상승하는 그 시장에서의 어떤 이익이 더 크다는 거죠. 단위가 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만 쥐고 있다는 게 답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것도 제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해왔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하는 투자가 단기 투자는 아니고요. 저는 지금 14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거로 살고 있던 집까지 따지면 집은 한 25년 넘게 살았어요. 그 집도 아직도 처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도 꽤 긴 시간을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걸로만 봤을 때도 답은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현금에 대한 부분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현금화할 수 있는 거,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것도 답이고, 또는 주택에 투자를 했다, 상가에 투자했다, 그럴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담보대출로 잠깐 내가 필요한 돈 1000이든 2000이든 한 달 정도, 길면 두 달 뭐 이렇게 단기간에 이자가 높지만 상환할 수 있는 게 상환이 확실하다면 그거를 빌려서 상환하는 것도 답입니다. 오늘 제가 그 여유 시간을 좀 가지고 주차장에서 이렇게 이제 거치대가 없어요. 거치대가 없어서 손으로 들고 핸들에다 얹어놓고 찍고 있어서 좀 이게 흔들림도 있고 좀 안 좋네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찍어보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보시기에. 근데 좀 불편하신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좀 그래도 거치대로도 좀 준비해가지고 좀 깔끔한 화면으로 좀 찍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좀 보시기에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는데도 봐주신 거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좀 이렇게 좀 장비를 좀 갖춰서 여러 시청자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를 좀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